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을 쉽게 입시 상담 또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학생 정보 화면에서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학생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생기부 또는 면접 이런 수준을 입력을 해야 학생이 수준으로 또는 정시로 어느 전형이 유리한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성적을 입력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입력 메뉴에서요. 자, 내신 성적을 입력해 볼까요? 원래는 상세 입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넣어야 하지만 수시라든지 또는 정시에서 내신을 보는 그런 대학의 원서를 넣을 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 입력 사용으로 해서요. 학생의 성적을 넣는 겁니다.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너는 국어가 평균 몇 등급이야? 네, 저는 국어가 2.5등급이에요. 수학은 4등급이에요. 영어는 4등급이고, 사회는 5등급이고, 과학은 2등급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5등급이라고 할까요? 자, 2.5등급이다. 자, 이렇게 입력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내신이 금방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단의 분석 메뉴에서 교과 추이를 눌러보면 이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라고 할 때는 3.25등급, 인문계열 학생일 때는 3.88등급입니다. 자, 자연계열 학생일 때는 3등급 중에서는 상이죠. 잘하는 편이고, 인문계열에서는 3등급 중에는 못하는 편이죠. 근데 이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다. 그럼 3등급 상이라고 보고요. 자, 비교과 수준에서 상세 입력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편 입력에서 3등급 상으로 다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세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 입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폰에서 입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담 시에는 간편 입력 사용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넣을 건데요. 자, 이게 이번 최근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든 성적표를 갖고 있는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원전수 사용으로 해서 입력합니다. 자, 수학은 그냥 수학이고요. 자, 탐구에서 나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했다. 국어는 70점, 수학은 65점, 영어는 75점, 생명과학 28점, 지구과학 35점, 한국사 40점.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내신, 비교과, 모의고사 성적을 다 입력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 학생이 수시와 정시로 어디를 가는지 쉽게 눌러보는 겁니다.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수시 대학별을 눌러서요. 4년제 서울로 간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라고 치고요. 자, 선택합니다. 자, 아까 입력했던 우리 학생의 성적 수준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대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광운대 갈 수 있냐? 그러면 이 학생은 광운대를 이런 전형으로 추가 합격, 불합격 또는 최상, 보통, 부족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최상이라는 것은 지원자 중에서 잘하는 편이다. 보통은 지원자랑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이다. 최하는 못하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 합격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쓸 때 이야기고요. 추가 합격이 적정한 지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는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뭐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놓습니다. 자, 여기를 중간에 보시면 이 학생이 내신 등급이 이렇게 조금씩 대학마다 다르게 계산이 되고요. 또 대학 안에서도 전형마다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가 만점과 내 점수가 있는 것은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 어떤 룰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만점과 내 점수가 비어 있는 것은 반영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정성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이 이 정도면 뭐 서류가 면접이 그냥 뭐 적정하다. 그래서 추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추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불합격인 학과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무슨 과 가고 싶어? 저는 건축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재작년 경쟁률, 작년 경쟁률. 자, 인원이 좀 줄었네요. 그쵸? 이번에는. 자, 언제 접수해서 언제 면접이나 구술이 있고 언제 발표를 한다. 수능 최저는 없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로 뽑는다. 서류로는 이렇게 본다. 자, 2단계에 가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내신은 어떻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다 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쉽게 상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눌러보면서 합격 가능한 대학 수준과 유리한 전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단에 작년 컷 이렇게 눌러보면요. 광운대에서 직접 발표한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충원 합격 인원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등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수시 대학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저희 입시 내비에서는 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조금 올려볼게요. 음, 건국대다라고 하면 건국대는 지금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신을 좀 올려보겠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내신을 많이 올릴 수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내신을 좀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겠죠. 보통은 0.5 이내에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0.5가 넘어가는 정도의 성적 향상은 거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3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서류랑 면접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생기부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2등급 상까지 해보겠다. 면접은 내가 2등급 상까지 이렇게 준비해 보겠다. 자, 이렇게 수준을 조정해 볼까요? 그래서 건국대를 보니까 자기 추천 전형까지는 할 수 있네요. 자, 아까 원래의 수준에서는 못 갔지만 이렇게 바뀐 수준에서는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내신을 올리고 생기부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학생을 컨설팅을 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별 같은 경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4년제 서울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된 학생의 수준에서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교과로 서울에서 내신으로 어디쯤 갈 수 있냐. 그러면 입시 내비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요, 합격. 여기에 가면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존재한다. 여기에 가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 자기 수준이니까 나는 명지대, 한성대 정도 수준에서 학과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으로 해볼까요? 학생부 종합을 누르면 자, 이런 학교에서 최초에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까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냐,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정시를 해보겠습니다. 정시 대학별에 들어가서 서울 이렇게
자, 자연계열 학생이고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대학을 눌러봅니다. 광운대 정도 눌러볼까요? 왜? 수시에서 광운대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 했더니 건축학과면 갈 수 있네요.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뽑는 거냐? 여기 다 계산이 돼 있고 요강을 보면 한국사 등급에 대한 어떤 점수, 영어도 등급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강원대는 영어의 등급 간 차이가 별로 없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강원대 건축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다른 과를 목표로 했다면 못 가잖아요. 그럼 아까 수시처럼 자, 점수를 올려봅니다. 국어를 한 5점 올려볼까요? 자, 수학도 한 5점 올려볼까요? 자, 영어도 한 5점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만 올린 상태에서 수준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점수를 바꿔보면 자, 합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겼네요. 아까 원래는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하나였는데 점수를 바꿔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어와 수학과 영어를 5점씩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건지 아니면 수시에서 내신을 또는 생기부를 또는 면접을 올리는 게 쉬운 건지 그런 거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을 상담할 때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네 핸드폰에 입시 앱이 깔려 있으니까 안 깔았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깔게 시키고요. 네가 눌러봐라. 그러면 핸드폰 화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다 입력해 놨기 때문에 수시, 정시 여기만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눌러볼수록 자신의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성적 올려야 되겠다. 생기부를 관리해야 되겠다. 모의고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학습 동기가 생겨나서 학생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원장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한 번만 상담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나갈 때 만나게 되면 너 아무기야 너 이리 와봐. 너 입시 내비를 요즘 찾아봤어? 너 어느 대학 간대? 무슨 전형이 유리하대? 무엇을 올리면 네가 목표한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생기부를 좀 관리할 때는요. 학생들에게 이 생기부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기록시키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눌러서 볼까요? 대학을 한번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적어볼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건국대다. 건국대 건축 관련 학과다. 자,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앞으로 임원 활동이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적어 놓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고요. 혹시 학생이 기록해 놓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특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다가 적어 놓고 우리가 생기부 관리를 해줄 거면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되면 여기에 그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학생 관리의 생기부 활동을 눌러보시면 이 전체 보기, 이전 달 보기, 이번 달 보기에서 학생마다 이런 항목에 따라서 몇 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의 입시 또는 생기부 이런 것들을 쉽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